우주에서 수천 마리의 거대 박쥐가 발견됐습니다. 이것들의 정체는 뭘까요? 헨리 해성에 접근하는 탐사선 처칠호. 이상한 물체가 발견됐는데 엄청난 크기입니다. 지구와 교시는 불가능한 상황. 자주 오는 기회가 아니기 때문에 조사에 나서기로 합니다. 구조물로 다가가는 탐사선. 그 내부로 진입합니다. 기괴하게 생긴 구조물로 가득한데요. 날짐승처럼 생긴 무언가가 떠 있습니다. 수천 마리의 괴물 사체. 바삭하게 건조됐군요. 일단 채집하는 탐사대원들. 그런데 구조물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안쪽에서 뿜어나오는 빛. 탐사대장은 이끌리듯 안으로 가보는데요. 아무리 봐도 괄약근 같습니다. 수만 개의 인공 구조물 발견. 그런데 그 안에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 겁나 예쁘네요. 넋을 잃은 탐사대장 칼슨. 왜인지 상태가 좀 이상해지는 대원들. 역시 가져가기로 합니다. 분석 목적입니다. 그로부터 30일 후의 지구. 연락 두절된 처치로가 발견됐고 아싸라비아 콜럼비아호가 급파됩니다. 구조대원들이 진입하는데 처치로의 처참한 모습. 큰 화재가 있었나 봅니다. 전원 사망. 그런데 외계인의 관은 멀쩡합니다. 얼마 후 런던에선 긴급 회의가 열리는데요. 일단 외계인 시체라는 결론. 아마도 부검에서 연구할 계획인가 봅니다. 시체를 지키고 있던 경비원. 뭔가에 이끌려 다가가는데 만지지 마. 여자가 살아있었습니다. 예쁘네요. 마스크를 벗기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반하더니 급기야 기습 뽀뽀. 짜릿한 스파크가 퍼집니다. 박사가 뛰어왔지만 이미 말라 비틀어진 남자. 여자가 다가오고 묘한 말을 합니다. 이어서 병리학자가 도착했지만 스틸하트가 부릅니다. 이미 늦었네요. 옷 하나 안 걸친 그녀는 방심한 경비원들에게 사이오닉 스톰을 선사한 뒤 유유히 걸어나갑니다. 상황이 악화되자 파견된 케인 대령. 피해 상황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처치로에서 누군가 탈출한 정황이 발견됩니다. 흡혈귀와 같이 사람에게서 에너지를 흡입하는 존재라고 분석합니다. 관심 밖이었던 남자 둘이 있었죠. 역시 살아났고 총격에도 끄떡없는 그들. 폭약을 던집니다. 산산조각난 노출증 듀오. 미이라가 된 경비원을 해부하려는데 아직 살아있었고 콧물까지 흘리며 애원합니다. 의사가 다가가는데요. 무선 충전으로 흡입되는 에너지. 다시 포동포동해졌습니다. 하지만 감염자는 격리 조치되네요. 여성에 대한 제보가 들어왔지만 출동해보니 또 다른 피해자였습니다. 피해자가 격리된 후 2시간. 상태가 점점 이상해지는데요. 다시 멸치가 된 남자. 또 다른 감염자도 결국 바스러지고 맙니다. 에너지가 빨린 후 2시간 이내에 리필을 해야 되는 건데요. 그렇지 못하면 결국 먼지가 됩니다. 그때 처치로의 생존자 발견. 바로 탐사대장 칼슨이었습니다. 보고를 받는데요. 외계 구조물에서 시체들을 가져온 뒤에 모두 시름시름 앓다 죽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최종 생존자였던 칼슨은
지구로 귀환하면 큰일 나겠다 싶어 원흉인 탐사선을 버리기로 결정합니다. 직접 불을 낸 뒤에 탈출했다는 증언. 일단 조사를 마쳤는데 그 외계 구조물이 지구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잠을 설치는 칼슨. 외계 소녀가 나타나는데 꿈이 아주 야릇합니다. 최면요법으로 조사를 들어갑니다. 그녀와 심리적으로 연결된 듯한 느낌적인 느낌. 그녀는 다른 몸으로 들어가 먹잇감을 찾고 있었습니다. 한 계정을 둘이 쓰는 듯한 상황. 다행히 먹잇감이 된 남자에게서 정보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 시각 지구로 다가오는 외계 구조물. 팔라다 박사는 뭔가를 배송받고 연구를 시작하려는데 불청객 등장. 누굴까요? 여자에 대한 정보가 들어왔고 바로 출동합니다. 해당 병원의 책임자가 익숙한데요. 바로 프로페서 X. 외계 소녀가 조종하는 여자를 신문하지만 모르는 일이라는데요. 갑자기 10년 공포물로 장르가 바뀝니다. 사이코메트리도 가능하군요. 퇴마를 시작하는 칼슨. 딥키스를 통해 정보를 알아냈답니다. 이 병원에 환자가 떠올랐고 그를 조사하기로 하는데요. 약물을 이용한 최면요법. 아주 위험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때 병원장을 마취시키는 대령 듀오. 기습작전이 성공했네요. 왠지 휠체어가 익숙해 보입니다. 진작에 눈치채고 있던 칼슨. 빙의된 그녀를 불러냅니다. 신문을 시작하는데요. 갑자기 인간들이 접근하자 그들에게 알맞은 형태로 변형한 채 기다린 거였고 작전에 말려든 거였습니다. 칼슨은 그만하라고 하지만 그녀의 계속되는 유혹. 안돼, 그거 그 여자 아니야. 결국 입술을 허락하는 칼슨. 엄청난 에너지가 뿜어져 나오고 마취제 투샷에 잠잠해집니다. 정신교류를 통해 공포를 절감한 칼슨. 최초 유포자로부터 엄청나게 확산돼 버렸습니다. 복귀하는 길, 남자 외계인이 빙의를 통해 살아있었고 그중 한 명을 처치했다는 이야기. 배송받은 건 뱀파이어 전용 무기였습니다. 심장 미치 급속. 이들은 예전에도 지구에 온 적이 있었고 그게 바로 뱀파이어 전설이 되었다는 분석. 그때 희생자들이 피를 흘리고 그 어떤 형체가 되는데 바로 외계 소녀. 하지만 이내 사라지고 짧았지만 정보를 캐낸 칼슨. 이어서 그의 고백이 시작되는데요. 외계 소녀와 에너지를 주고받은 후에 동료들을 희생시켰다는 이야기. 런던은 이미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에너지를 빨린 인간들이 충전을 위해 다른 희생자를 노리면서 지옥이 펼쳐지는 거죠. 높으신 분을 찾아가 결과를 보고하려는데 상태가 좀 이상하고 잠시 기다리라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감염자였습니다. 빨리 빠져나가야 합니다. 좀비 군인의 습격. 군대의 통제 때문에 내렸는데 런던 봉쇄 조치가 실행됐답니다. 런던을 봉쇄한 후엔 핵을 쏘겠다는 과격한 작전. 외계 우주선이 반짝이는데 인간끼리 흡수를 통해 발생된 생명력을 수집하는 거였습니다. 이게 바로 외계인 지구 방문의 목적. 남자는 수금을 하고 여자는 모인 돈을 송금하는 시스템이었던 겁니다. 그 여자를 이제 만나러 가야겠네요.
군용 차량을 탈취해 혼자 떠난 칼슨. 케인이 뒤쫓습니다. 칼슨이 이끌려온 곳은 바로 성당. 케인은 연구소로 향했는데 팔라다 박사가 살아있었습니다. 근데 많은 걸 알고 있고 상태가 좀 이상한데요. 감염자였습니다. 최종 무기와 함께 성당으로 출동하는 케인. 칼슨은 드디어 외계 소녀를 만났습니다. 불바다와 좀비 떼에 쫓기며 케인도 성당에 도착했는데요. 수금 중인 외계인함을 만납니다. 저곳이 바로 급소. 일격을 당한 그는 본 모습을 드러내고 폭사합니다. 드디어 송금 장소에 다다랐는데 혼자 좋은 건 다 하고 있는 칼슨. 눈치 없이 회방을 놓고 무기를 투척합니다. 그런 후 동반자살을 택하는 칼슨. 둘은 빛이 되어 사라집니다. 승천한 뒤 에너지가 분배되고 혼자 남겨진 솔로 대령. 외계인들은 또 다른 행성을 착취하러 떠나고 맙니다. 1985년작 뱀파이어입니다. 텍사스 전기톱 학살 폴터가이스트로 유명한 토브 후퍼 감독의 작품인데요. 뭘 좋아할지 몰라 다 넣어봤어 란 느낌의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의 원작은 스페이스 뱀파이어인데요. 원작과 다른 점은 시기에 맞춘 헨리 해성이란 소재를 넣었다는 점, 흡혈귀 전설을 섞는 디테일, 극중 감염자는 영화가 훨씬 많았다고 합니다. 주인공의 결말도 좀 차이가 있다네요. 특수효과나 아트웍의 완성도는 매우 높은데요. 많은 제작비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런 이유로 흥행에 성공해야만 했는데 우주 흡혈귀라는 타이틀에서 삼류 느낌이 풀풀 났던 관계로 라이프 포스로 바꿔 야심차게 개봉했습니다만 흥행에는 실패를 겪고 말았습니다. 볼거리는 참 많은 영화인데 말이죠. 그리고 이 영화의 각본가가 댄 오베넌인데 이분이 전설의 SF 영화 에일리언의 창시자입니다. 그리고 레전드 영화를 하나 만드셨는데 바로 바탈리언. 정말 온도차가 많이 나네요. 너무나도 매력적인 외계인 소녀가 뇌리에 박히는 영화였는데 프랑스 배우인 마틸다 메이는 영어를 할 줄 몰랐고 급하게 영어를 배워서 촬영했다고 하네요.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화는 음식 영화입니다. 안녕!